자, 마음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되고 또 그 두 가지를 보완해주는 처방 딱 두 가지만 아시면 평생 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사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 두 가지는 간은 쉽게 뜨거워질 수 있는 장기라는 거, 또 두 번째 간에는 충분한 혈액이 있어야 그 쉽게 뜨거워지는 간을 그나마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쉽게 뜨거워지는 것을 내려주는 간열을 내려주는 사청환이라는 처방과 쉽게 뜨거워지지 않도록 혈액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육미지황탕이라는 처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하남시 청령 약사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런 결론이 즉 간의 열을 빼주고 혈액을 보태는 게 그 치료 방법인지 이것만 알면 평생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주 약하게 간이 뜨거워진 것도 우리가 밖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나 자신도 그렇고 어떤 상대방이 이 사람 좀 간이 살짝 뜨거워졌구나 또는 내가 조금 살짝 간이 뜨거워졌구나 빨리 이 약을 먹어서 꺼줘야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또 하게 되면 간 검사를 아무리 해도 수치가 올라가지도 않거니와 빨리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간은 웬만큼 나빠져서는 몸에 이상이 발현되지 않는데요. 그러니 서양의학에서는 수시로 검사를 해서 알아봐야 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하지만 이 말은 간은 워낙 튼튼한 장기라 조금 나빠져도 인체에 이제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아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로 간은 4분의 1을 떼내서 남을 줘도 간 이식을 시켜도 몇 개월 뒤면 다 자라나고 또 4분의 1을 받은 사람도 몇 개월 뒤면 제 정상대로 간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그리스 신화에 바위에 묶여가지고 독수리가 매일 간을 쪼아 먹으러 오는 그런 형벌이 있잖아요. 얼마나 잘 자라면 매일 와도 간이 다시 자라서 그거를 간을 쪼아 먹을 수 있는 거겠어요. 극단적인 간의 재생 능력인 거죠. 또한 간은 음양오행에서 목에 해당되는데 나무는 물이 많이 필요하듯이 이 간도 인체 물에 해당되는 진액, 혈액을 이제 포함한 모든 액체를 얘기하는데 진액이 이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양의학은 간염을 이제 바이러스나 뭐 약물이나 또 자가 면역 질환 등의 이제 원인으로 생각하는데 동양의학은 간이 뜨거워진 것을 이제 간염으로 정의하죠. 자, 그러면 간염은 왜 생기는가? 즉 간의 열은 왜 생기는가? 간의 열은 스트레스, 또 녹용, 홍삼, 인삼 뭐 이렇게 뜨거운 약재들을 먹어서 또 하나는 과로 누구나 인정하는 이제 뭐 밤을 새우거나 아주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리면 우리 몸 안에 진액이 부족해서 간에 열이 뜹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잦은 체열이죠. 자기가 원하지 않게 어느 병원에 가서 이 검사를 했는데 별로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또 자꾸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간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노상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즉 분노가 간을 상하게 한다 이런 뜻으로 노상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극심한 화를 내게 되면 당장 간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는 거죠. 이때 만약에 바로 그 자리에서 혈액 검사를 한다면 간 수치가 엄청 높아져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제가 약국에서 보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와서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너무 높아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술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술에는 장사가 있고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만 체열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잦은 검사에는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 신속하게 혈액을 빨리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간이 점점 뜨거워지고, 정말 좀 가장되게 얘기하면 너무 자주 검사하면 간이 딱딱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즉, 간 경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약이 간에 왜 나쁜가예요. 한약은 간에 나빠요. 왜냐? 간이 안 좋을 때 피로하고 의욕도 없고 기운도 없고 이러다 보니 그 기운을 좀 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보약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운 내는 가장 주인공인 인삼을 쓰게 되죠. 또는 우리가 보약을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홍삼을 먹게 되거나 또 녹용을 넣고 보약을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먹다 보면 안 그래도 뜨거워져서 이 사람이 기운이 없었고 의욕도 없고 이랬던 것인데, 그거를 먹고 더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가서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하다 보니까 간 수치가 높아졌고, 한약을 먹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은 한약 때문에 망가졌다고 얘기를 하니,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간에 뜨거워진 약재를 먹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것은 맞는 거고, 틀린 거는 모든 한약이 간에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에 열을 식혀주는 약, 그 다음에 간에 혈을 보태는 약을 먹게 되면 오히려 뜨거워진 간염, 즉 수치가 막 올라간 GOT, GPT 숫자가 엄청난 것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건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약은 모든 한약이 간에 나쁜 게 아니라 뜨거운 약재가 간에 나쁘다라는 거, 간에 대한 재미난 얘기들을 해드릴 텐데요. 간은 일단 생기를 주는 장기예요. 생기라는 건 우리가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뭔가 계획을 도모하고 이렇게 하는 걸 생기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 간의 생기를 잃어버리면 그런 일들을 못하겠죠. 뭘 계획하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의욕도 없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런 게 100%다 간이지는 않지만 아주 상당한 부분은 간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염 환자가 기운 없다고 생각하게 돼서 이렇게 보약을 쓰게 되는 게 이렇게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먹는다라는 거 말씀드렸었고, 또 간이 살짝 뜨거우면 의욕도 없고 피로하고 권태감을 느끼고 또 식욕 부진, 자도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이렇고요. 또 남자의 경우는 또 좀 특징적으로 여자 생각이 잘 안 난다 이런 것도 간열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간이 조금 더 뜨거워지면 자기 생각과 달리 이제 욕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평상시에 뭐 한두 마디 하던 분이라면 10마디씩 나오는 거고, 또 10마디 하시는 분이면 거의 욕을 달고 살게 되겠죠. 그리고 간이 또 나빠지면 쓸개도 같이 나빠져서, 쓸개가 나빠지면 또 의심이 또 많아지게 돼요. 술을 적당히 먹으면 간이 조금 뜨거워져서 좀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 더 먹으면은 이제 더 뜨거워져서 욕이 좀 나오고, 또 더 뜨거워지면 싸움까지 번지는 거죠. 그렇게 간이 기분이 좋다가 살짝 뜨거운 기분이 좋다가 점점 이렇게 뜨거워질수록 심하게 싸우고 나중에는 뭐 남을 때리기도 하겠죠. 간이 또
뜨거워지면 질수록 그 작은 일에는 크게 화를 내고요. 또 누가 봐도 화낼 만한 일이라고 하면은 아예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이제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되죠. 또 욕을 잘하는 거 이거 간열이라 했고, 분노 조절 장애, 또 결벽증, 도벽, 또 노광이라 그래서 왜 사람이 미쳐 있는데 화를 잘 내면서 미친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화를 내면서 미쳐 있는 분들은 간열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라는 이렇게 속담이 있는데요. 이 말도 이제 간이 뜨겁고 피가 이제 부족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도 안 하고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과히 이제 어긋남은 없을 거예요. 간염은 4, 5월에 가장 많다고 해요. 그 이유는 A형 바이러스가 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봄에는 간이 이제 혈액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계절인데, 이 겨울에 그 다이어트를 해서 뭐 영양실조였거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유산 출산, 또 남자분들은 성적인 가로를 겨울에 이렇게 했을 때 진액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봄을 맞이하면 이 봄에 혈액이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제 표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간염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진액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간염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봄을 탄다고 해서 봄이 되었을 때 되게 피곤하고 의욕이 없어지고 이런 분들도 또한 있어요. 고로쇠 그 나무의 수액을 3월에서 5월 사이에 채취하는데, 그때 그 뿌리에서 가장 많이 물을 빨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가장되게 말씀을 드리면은, 봄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겨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은 눈이랑 연결돼서 옛날에 대웅제약에서 그 간유구라는 그눈 영양제도 나왔었답니다. 지금은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눈이 나쁜 사람이 소간 먹고 눈이 번쩍 띄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또한 간에 또 알아둬야 될 거 하나는, 속담이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것은 좀 가정법이긴 하지만 공포를 느끼면은 간담이 서늘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공포를 이렇게 느끼면, 특히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굉장한 공포를 느끼면 간하고 연결된 그 고환이 그 당겨 붙을 정도로 뱃속으로 끌어당겨져서 작아진다고 해요. 근데 그걸 경험해 본 아마 남자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이 차가워지면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건 극심한 공포일 때 나타난다라는 거. 대부분의 경우는 간이 뜨거워져서, 즉 간이 뜨거워지면 좀 붓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건 다 붓고 차가워지는 건 수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이 좀 부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주 99%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그리고 간이 또 많이 뜨거워지면 그 자기 자해를 하거나 또는 타해를 하거나 남을 그 해를 끼치거나, 그게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즉 자살이나 타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왜 생리전 증후군으로 그 도벽이 있는 뭐 여자분들이 있다고 뭐 가끔 매스컴에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은 그 생리 전에 그 간이 뜨거워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 도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악용해서 자기는 훔쳐놓고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간열이 생기면 자기 판단이 이제 흐려져 가지고 잘 참지 못하고 싸우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제 주변에도 툭하면
잘 싸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분명히 그 간이 뜨거워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성기를 잘 만지게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나쁜 버릇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간열이 사타구니 쪽으로 나가게 돼서 그쪽이 성기 쪽이 가려운 수가 있어요. 근데 애들은 창피한 걸 모르니까 어른들이야 남 안 보는 데서 긁던가 참지만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바로 거기를 자꾸 손을 대서 만지게 되는 거죠. 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항우울제는 예, 술을 이제 한 잔 먹은 정도로 간을 살짝 뜨겁게 해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이 그걸 먹으면 이제 기분이 술 먹은 것처럼 살짝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그 우울한 사람이 간까지 뜨거워진 사람이라면 우울제를 먹고 점점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우울제 부작용에도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로를 우리가 이제 밤을 같이 샜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충혈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충혈되지 않는데 그 차이점은 간이 누가 더 뜨거웠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눈이 충혈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술을 아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잔만 먹거나 아예 못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간이 더 뜨거운 사람이에요. 즉 술의 열이 간열을 도해주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걸 먹으면 얼굴이 많이 뜨거워진다든가 어지러워진다든가 기운이 없다든가 본인이 몸이 많이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구토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술을 만약에 어거지로 먹게 되면 더욱 그 간열이 이제 심해져서 진짜 혈액 검사를 하면 간염으로 판명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래서 그 제 가까운 또 지인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데 여자분이 젊어서 딱 한 잔밖에 못 드시던 술이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술이 이제 2잔, 3잔 먹어도 멀쩡해졌다고 나 몸이 건강해진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옛날에 말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저도 몰랐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 그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뜨거웠던 간이 좀 식어진 거죠. 술이 2-3잔은 받을 정도로 이제 간이 좀 식어졌다라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이 뜨거워지는 거를 그 자세히 설명을 제가 해드린 이유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알고 있으면 살짝 간이 뜨거워졌을 때 얼른 우리가 그 간열을 끄는 약을 먹고 즉 사청환이라는 간열을 끄는 시원한 약재로 되는 구성되어 있는 사청환이라는 약을 먹고 또 육미지황탕이라는 우리 몸 안에 숙지향이 주인공으로 된 혈을 보충하는 그런 약재를 먹으면 육미지황탕도 또 뜨겁지가 않아요. 그냥 평안 성질이지. 그거를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뜨거워진 그 간에는 바이러스가 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그 간염의 종류를 심지어 A형에서부터 I형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며 또 그 특징들을 어떻게 알고 치료를 각자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뜨거워진 간에는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바이러스가 살고 있게 되는 거죠. 뭐 A, B, C가 다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복잡하고 시원하게 간을 유지하고 또 혀를 보태고 이러면 그런 바이러스가 살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가 여름이 왔을 때 파리 모기를 에프킬라를 열심히 뿌려서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겨울이 빨리 오던가
아니면 파리 모기가 있는 데를 에어컨을 켜가지고 아주 춥게 만들면 파리 모기가 못 살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바이러스가 많이 산다고 거기에다 대고 에프킬라처럼 간염약을 열심히 먹어대는 거냐, 아니면 시원하게 간을 시켜서 걔들이 못 살게 할 것이냐, 이렇게 치료 방법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을 시원하게 하고 간에 열을 내리고 간에 혈을 보충하는 걸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간에 대한 걱정은 이제 아예 내려놓고 살자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